정상적으로 바른 생리인데도 갑자기 성장판이 다쳤어요. 1년 만에 성장판이 3년이 지나갔대요 라고 놀래서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급성장기에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호르몬이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면 성장판도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다치거든요. 보통은 정상적인 성장은 4에서 6cm 정도 1년에 크는 걸 평균으로 보는데 아이가 7에서 8cm 정도 크면 급성장기로 보거든요. 이른 나이에 만 8세 이전 여자는, 남자는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성조증 진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건 가슴 멍울이죠. 그냥 간지럽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간지럽과 멍울이 하루 이틀 만에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도 가보셔야 되고요. 남자아이들이 어려워요. 이제 엄마들은 여자아이들 몸 변화에는 우리가 기억도 있고 조금 익숙하기도 한데, 남자아이들은 고환 사이즈가 증가하는 걸 미묘해서 어렵거든요. 이제 고환 4cc 정도 되면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커지면 2차 성징이 시작된 걸로 보이는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고환 사이즈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평소 사이즈, 3개월에 한 번씩 엄마가 본다고 하면 그림을 그려 놓으시던지 손가락 마디로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든지 한 다음에 변화가 있으면 이제 그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꼭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증상이 없는데도 머리 냄새가 좀 땀 냄새처럼 조금 진해지는 경우 있어요. 우리 아이한테 좋은 냄새가 났었는데 이제 어른스러운 땀 냄새가 조금씩 난다거나 그런 경우도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해야 돼요. 어머니들이 지금 사춘기인가요? 갑자기 짜증이 늘고 아이가 감정 기복이 좀 심해졌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적으로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스트레스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묘한 그런 변화들이 있을 때, 감정적인 변화들이 있을 때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사실 5살도 성조증 진단을 받기도 하고 3, 4살도 있고 좀 더 어린 친구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의젓하다, 아이가 애어른이다 하고 넘겼던 그런 것들이 신호인 경우가 많아서 미리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가슴이 간지럽다고 한다거나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주의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은 드리는데, 사실 비전형적인 게 문제죠. 가슴도 조금밖에 안 나오고 음무도 없는데도 생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2차 성징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아이도 있는데 수치보다 덜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문제가 되죠. 살이인 것 같았는데 살이 아닌 경우, 너무 말라서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호르몬 수치가 높은 경우,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검사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서, 예전에는 가슴 멍울이 있으면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거는 기본이고 교과서적인 증상이 아닌 케이스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늦어도 초등학교 3학년은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죠. 정상적으로 바른 생리인데도 갑자기 성장판이 다쳤어요 하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부터 급성장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1년 만에 성장판이 3년이 지나갔대요 라고 놀래서 오시는 경우 있거든요. 성조증의 범위는 아니지만 급성장기에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호르몬이 이렇게 갑자기 급하게 올라가면 성장판도 거기에 맞춰서 빠르게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2, 3년은 급성장기로 커줘야 되는데 3년을 못 버티고 1년 안에 끝나버린다든가, 그거는 이제 급성장기를 잘 못 보낸 거죠. 그래서 잘 클 때도 꼭 팔로우해서 검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이 이제 엄마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죠. 성조숙증이라는 것은 성호르몬이 빠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성장판을 빠르게 닿게 하는 이제 과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종 키 손실이 커지죠. 우리가 평균 여자들 160이 넘고 남자애들 170이 넘는다고 하면, 여자애들은 140쯤에 2차 성징이 시작되면은 이제 플러스 20cm 커서 160 이쪽 저쪽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 데이터 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남자애들은 150에 2차 성징이 시작돼야 20cm 크던 애는 이제 70이 넘고, 일단 최소 150은 넘어서 2차 성징이 시작이 되는 게 중요하죠. 2차 성징이 시작되기 알맞은 키를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 아이가 120, 130인데 가슴멍울이 나온다 그러면 성조숙증이 아니더라도 최종 키가 작은 빠른 사춘기일 수 있어요. 바른 성장이라는 거는 이제 키 성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서적 안정감과 그 다음에 바른 생활 습관으로 이제 아이를 건강한 상태로 놓이게 하는 거죠. 2차 성징이 제때 오는 것도 꼭 키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서적인
발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또래랑 다른 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똑같은 거에서 벗어나면 굉장히 불안해요. 너는 왜 다른지, 너는 왜 빠른지 충분한 이 설명을 하면 아이들은 잘 알아들어요. 그런 바른 성장 관리랑 치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멀리 보고 이제 아이를 치료하는 편이죠. 초경을 할 때까지 이 친구가 갑자기 가속도가 붙어서 막 100km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연 주사를 맞는다는 건 제자리 호르몬이 안 늘어나게 0에서 10의 속도로 이제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고, 한 방울로 치료하는 것은 완전히 스탑을 시킬 수는 없어요. 성선 호르몬을 틀어막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천천히 가속도가 붙지 않게 40에서 50 정도의 속도로 천천히 진행이 되게 할 수 있죠. 그 안에 천천히 진행이 되면서 키가 크게 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르몬이 스스로 밸런스를 맞춰가게 살뜰이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조숙증은 알게 된 순간 즉시 치료 시작할수록 이제 효과가 좋죠. 치료 시기를 놓쳐서 예상한 것보다 초경 시기가 빨라지거나 사춘기 진행이 급속도로 진행이 돼서 성장판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가면은 이게 제한적이고, 늦으면 늦을수록 성장 기회는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지나간 성장판을 되돌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리면 어릴수록, 이르면 이를수록 좋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시기에 따라서 3년 정도까지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한 방으로만 해야 되는 경우이거나 한 방이 더 효과가 좋은 아이들이 또 있거든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원칙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판이 빠른 건지 호르몬만 빠른 건지, 어떤 치료가 지금 우리한테 적합하고 길지 않고 빨리 하고 끝낼 수 있는지. 물론 생활관리는 이제 아이 성장기 중에 계속 해야 되지만 성장 주사도 오래 맞는다고 다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한약도 길게 먹는다고 다 효과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가장 필요한 시기에 들어가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양방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오시는 분께 정확하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뼈 나이가 몇 살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1년 빠르대요, 2년 빠르대요, 이렇게 하면 다음에 검사하고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12.5세입니다 라든가 이런 골연령을 일단 봐야 되고, 골연령이 1년 정도 빠르면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아이 변화를 봐야 되는 정도고, 2년 정도 빠르다 그러면 호르몬까지 검사를 해서 성조숙증인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호르몬 수치 중에 LH, FSH, 에스트로겐, LH 수치가 5 이상이면 성조숙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남자 아이들 경우는 테스토스테론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LH가 5가 안 넘었어요, 성조숙증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라는 말로 끝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나오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수치는 낮지만 이게 중요한 거는 변화 과정이거든요. 원래부터 조금씩 호르몬이 있었는지, 아니면 요즘 빨라지고 있는지, 모든 정보가 아이들 치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로 성장 속도. 아이들마다 성장 패턴이 달라요. 한두 달은 잘 안 크고 마지막 달에 세 번째 달에 큰다거나, 개인 성장력, 성장 속도, 갑상선 수치, 안드로겐 수치 같은 것들을 성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수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게 아이 케이스에 적합한지 부모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연 주사 치료를 끊으면 갑자기 호르몬이 이제 빠르게 이제 올라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충격과 충분히 키 큰 시간 더 벌기 위해서 그때 한 방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호르몬 지연 주사를 맞아서 알러지가 나거나 지연 주사를 맞기가 너무 늦은 경우도 있어요. 의외로 비전형적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 양방 병원에도 가보시고 한의원에도 이렇게 저한테도 와보시고 여러 경우도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진행을 하면 되고, 우리 아이가 그런지 어떤지에 관해서는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정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골고루 먹는 것과 운동을 하는 아이로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주 하는 운동, 특기가 있는 운동을 하나씩 만들어오면 좋겠다고 늘 말씀은 드리거든요. 몸이 움직여 버릇해야 움직여지고, 운동을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성장기에 너는 지금 키 커야 되니까 운동해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전부터 이제 항상 운동이 생활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급성장기를. 바른 성장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꾸준하게 성인이 돼서도 길게 생활 습관을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